3만 톤짜리 화물선이 시속 45km로 항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정박 중인 유조선이 나타났죠. 선장이 비상정지를 외쳤지만 이 거대한 철덩어리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없거든요. 자동차처럼 딱 멈출 수가 없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500m. 이대로 가면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대체 배는 어떻게 멈추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끝이잖아요. 페달을 밟는 힘이 진공장치로 증폭되고 그게 유압으로 바뀌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강하게 눌러버립니다. 타이어와 아스팔트 사이에 엄청난 마찰력, 패드와 디스크 사이의 마찰력이 합쳐지면서 차가 멈추는 거죠. 달리던 에너지가 전부 열로 바뀌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과 선체 사이에는 마찰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물론 항력은 있지만 자동차처럼 페달 하나로 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입니다. 먼저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부터 볼까요? 바로 엔진을 역회전시키는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치죠. 전속 후진. 이게 바로 크래시 스톱이라고 부르는 비상정지 방법인데 실제로는 선장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는 방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엔진을 역회전시키면 프로펠러가 반대로 돌면서 물을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배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문제가 터져요. 방향타 위로 흐르던 물의 흐름이 뚝 끊기거든요. 물이 안 흐르면 방향타가 소용없습니다.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프로펠러 효율이 완전히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프로펠러가 역회전하면서 물을 앞으로 밀려고 하는데 정작 밀물이 없어지거든요. 프로펠러 뒤쪽 물이 전부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쓰는데도 실제 제동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결국 크래시 스톱은 배를 멈추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밀리거나 예상 못한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안 쓰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덜 위험한 방법은 뭘까요? 엔진을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이걸 관성정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배를 그냥 표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크래시 스톱보다는 훨씬 안전하긴 한데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엔진은 껐지만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방향타 위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초반에는 조종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조종도 잘 돼요. 근데 배가 점점 느려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물의 흐름이 약해지면 방향타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거의 조종이 안 됩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서 천천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몇 킬로미터를 그냥 표류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넓은 바다에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항구 근처에서는 절대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영리한 방법을 볼까요? 바로 방향타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향타는 원래 배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인데 이걸 정지용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여러 기술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고주파 방향타 순환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향타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를 실제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타를 움직이면 배가 돌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방향타를 한쪽 끝으로 확 돌렸다가 배가 막 돌기 직전에 재빨리 반대쪽 끝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배는 직진하면서도 방향타가 만드는 엄청난 항력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타만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건데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걸 한 단계 발전시킨 게 저주파 방향타 순환이에요. 이번엔 진짜로 배를 돌립니다. 방향타를 한쪽으로 확 돌려서 배를 30도에서 40도 정도 옆으로 기울게 만드는 거죠. 배가 가려던 방향과 실제 선체가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엄청난 항력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체는 옆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선체 옆면을 때리면서 미친 듯이 저항하거든요. 그러면서 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 배 길이의 5배에서 6배 안에 멈출 수 있습니다. 300m짜리 배라면 대략 1.5km에서 2km 안에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방향타를 한쪽 끝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냥 빙빙 돌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타 회전이라고 부르는 공식 비상정지 기법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배를 아예 원을 그리면서 돌게 만드는 거죠. 배가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선체와 물 사이의 각도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러면 항력도 최대가 되면서 배 길이의 2배 정도 안에 멈출 수 있습니다. 300m 배라면 600m 정도면 정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짧은 거리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멈추긴 하는데 원래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멈출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비상 상황에서 쓰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기법들은 정말 급할 때나 쓰는 거고 평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를 멈춥니다. 바로 통제된 감속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통제된 감속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대양을 건너갈 때는 당연히 최고 속력으로 달리죠. 그러다가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몇 마일 전부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항해 계획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엔진 출력을 살짝 줄입니다. 전속 전진에서 완속 전진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접근하면서 계획된 지점마다 조금씩 출력을 더 낮춰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프로펠러를 계속 전진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타 위로 물이 계속 흐르면서 완벽한 조종이 가능하거든요. 출력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펠러가 배를 밀어내는 힘보다 선체가 물에서 받는 항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균형을 찾을 때까지 계속 느려지다가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 안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죠. 몇 마일에 걸쳐서 천천히 속도를 낮추니까요. 결국 자동차는 마찰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순식간에 열로 바꿔버리는데 배는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천천히 소모시키는 겁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방향타를 활용하거나 엔진을 역회전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만 평소에는 여유를 갖고 계획적으로 감속하는 거죠. 그럼 혹시 닻은 어떨까요? 닻으로 배를 멈추면 안 되나 싶을 텐데 사실 닻은 정지용이 아닙니다. 이미 멈춰있는 배를 고정시키는 용도거든요. 움직이는 배에 닻을 내리면 닷줄이 끊어지거나 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용으로는 절대 못 씁니다. 결국 배를 멈춘다는 건 단순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법을 써야 하고 때로는 몇 킬로미터씩 표류하면서 천천히 멈춰야 하죠. 그래서 선장들은 항상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속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 위의 거대한 배들은 이렇게 멈춥니다. 브레이크 없이도 말이죠.